거울 볼 때 모공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나비존만 부각되어 보일 때 하고 나면 별로 거슬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딱지는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 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저의 최애 시술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홈케어로 모공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댓글을 봐도 그렇고 영상 보고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공에 좋다는 비싼 화장품이나 비싼 시술들 다 해봐도 효과가 없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모공 관리에 실패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효과가 적거나 없는 화장품에 의존했거나 내 모공 타입과 맞지 않는 시술을 받아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모공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가격 대비 효과가 정말 뛰어난 가성비 모공 시술 3가지를 정리해 왔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그동안 모공 관리에 실패했는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모공 수축 화장품, 모공 지우개 세럼 이런 거 많이 사보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제품들로는 모공 관리에 큰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물론 기초적인 보습이나 일시적인 피지 조절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미 구조적으로 넓어진 모공 자체를 화장품으로 줄이는 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모공 홈케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공 케어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은 레티놀, 바하 같은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에요. 여기에 피지 조절을 위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화장품까지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그 외의 성분들은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 이름이나 광고에 모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모공의 효과가 좋을 거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모공 치료에 진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바로 내 모공이 어떤 타입인지 아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모공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공은 크게 가로 모공과 세로 모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가로 모공은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서, 즉 얼굴이 번들거릴 정도로 과하게 분비된 유분 때문에 피지가 나오는 통로인 모공이 넓어지는 거라서 주로 코나 나비존처럼 피지선이 많은 부위에 주로 보입니다. 오후만 되면 화장이 유분이랑 뒤섞여서 지저분하게 무너지고 모공 사이사이에 메이크업 한 게 끼어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보통 가로 모공이 넓은 경우가 많은데요. 피지 분비가 많은 것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반면 세로로 길게 늘어진 세로 모공은 건성 피부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요.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힘없이 처지면서 모공이 아래로 길쭉하게 늘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바로 피부를 짱짱하게 지지하던 콜라겐 기둥이 힘을 잃고 무너지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노화성 세로 모공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모공이 과도한 피지 분비 때문에 생긴 가로 모공인데 열심히 탄력 관리만 받는다거나 반대로 내 모공이 노화성 세로 모공인데 피지 조절 관리만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 효과가 없거나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모공 타입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시술을 받는 게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공 타입별로 추천 시술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추천 시술은 세로 모공을 위한 시술 포텐자입니다. 이 시술은 특히 30대 이후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모공이 길쭉하게 늘어져 보이는 세로 모공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시술이에요. 포텐자의 원리는요,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하는 미세한 바늘을 피부 진피층까지 넣어서 바늘 끝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쏴주는 거예요. 그럼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겠죠? 이때 우리 피부는 상처가 났네,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처를 메꾸려고 콜라겐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고주파 에너지로 특정 부위에 의도적으로 약간의 상처를 내면 우리 피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콜라겐이 생성되는 거죠. 제가 아까 세로 모공은 노화로 인한 탄력 저하로 생긴다고 설명드렸잖아요. 탄력이 저하된 부분에 콜라겐이 생성되면 그 부위에 축 늘어져 있던 세로 모공이 쫀쫀하게 올라붙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즉 포텐자는 세로 모공의 근본 원인인 탄력을 채워주는 시술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시술 권장 주기는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 시술을 할 때 효과나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포텐자는 세로 모공에도 적합한 시술이지만 가로 모공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포텐자가 피지선을 줄여줘서 피지 분비로 인해 가로 모공이 늘어나는 것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피지 분비 조절을 위해 포텐자를 병행하기도 하세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 나비존 부위에 늘어지는 모공이 굉장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틈날 때 나비존에 집중적으로 포텐자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한 시술이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다음에 시술 받는 게 망설여지잖아요. 제가 이 구역에서 통증 예민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 정도인데요. 아픈 시술 받는 거 되게 짜증내고 싫어합니다. 막 하기 싫다고 도망 다니고 그래요. 근데 포텐자는요, 마취크림 40분 정도 바르고 시술하면 그냥 살짝씩 느낌 있는 정도의 통증이라서 셀프 시술도 가능하고요.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들 중에 통증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울 볼 때 모공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돋보기로 확대한 것처럼 나비존만 부각되어 보일 때 포텐자를 하고 나면 별로 거슬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피부결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저의 최애 시술입니다. 포텐자는 시술하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붉은기나 붓기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딱지는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 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개인차는 조금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시술 후에 2, 3일 정도 피부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고주파 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피부가 당기고 건조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물을 충분하게 드시고 재생크림을 챙겨서 발라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는 강한 자외선 노출이나 사우나, 음주, 흡연 등을 피하셔야 시술 후 자극받은 피부가 진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또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또 은근 땡기잖아요. 제가 한 번은 시술하고 나서 치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얼굴이 너무 벌기시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추천 시술은 가로 모공을 잡는데 효과적인 시술, 스킨보톡스입니다. 가로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면 피지가 나오는 통로인 모공도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스킨보톡스는 피지 분비를 억제시켜서 가로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입니다. 보톡스라고 하면 시술 후에 표정이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톡스는 근육층에 주사해서 주름을 쫙쫙 펴주는 건데요. 스킨 보톡스는 희석한 보톡스를 근육이 아니라 피부의 아주 얕은 층에만 촘촘하게 주사하는 방식이거든요. 희석된 보톡스를 피부 진피층에 주사하게 되면 잔주름이 펴지면서 피부 표면이 정말 매끄러워지는데요. 보톡스가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선을 위축시켜서 가로 모공의 원인인 유분 분비를 줄여주고 모공 주변의 미세 근육이 타이트닝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시술할 때 바늘로 피부를 찌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술 부위에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고 그 주변으로 콜라겐 재생이 촉진돼서 피부 탄력이 올라가는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겉도는 유분은 꽉 잡아주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해주는 시술이 바로 스킨보톡스인 거죠. 스킨보톡스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시술에 비해 효과가 빠르다는 점이에요. 시술 후 3에서 5일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1, 2주 정도가 지나면 가장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있거든요. 다른 레이저 시술에 비해 비용 부담도 적은 편이고요. 스킨보톡스는 피부를 여러 번 촘촘하게 찔러야 해서 좀 따끔따끔한 통증이 느껴지긴 하지만 시술 시간이 10분 내외로 금방 끝나기 때문에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지속기간은 일반적으로 2, 3개월, 길게는 3, 4개월도 유지되는데요. 개인의 피부 상태나 보톡스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스킨보톡스를 하시면 미간 사이나 나비존 주변에 모공 타이트닝 효과가 있고 입가 주변이나 눈가 주변 그리고 이마 잔주름까지 한꺼번에 케어해주니까 아주 가성비가 있죠. 스킨보톡스 역시 시술 후 일주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이나 음주, 사우나, 찜질방처럼 뜨거운 곳은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시술 부위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마사지하는 행동도 금물입니다. 저는 중요한 약속이나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피부결을 빠르게 개선하고 싶을 때 스킨보톡스를 맞고 있어요. 피부 컨디션을 일정하게 좋게 유지하는 데에는 스킨보톡스가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추천 시술은 흉터처럼 깊은 모공에 좋은 시술, 바로 CO2 프락셀입니다. 프락셀 중에서도 CO2 프락셀은 모공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O2 프락셀은 다른 시술로는 좀처럼 효과를 못 보신 분들, 모공이 그냥 넓은 정도가 아니라 여드름 흉터처럼 깊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분들께 추천하는 정말 강력한 모공 시술이에요. 포텐자나 스킨보톡스가 기존의 피부를 개선하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CO2 프락셀은 아예 리모델링을
하는 개념에 가깝거든요. CO2 프락셀은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서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박피성 치료인데요. 우리 피부는 미세한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상처로 인식해서 스스로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낡고 손상된 피부가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건강한 새살과 콜라겐으로 채워지면서 피부가 스스로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모공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는 보통 시술 1, 2주 후 딱지가 모두 떨어지면서 피부결이 개선되기 시작하는데요. 콜라겐 재생이 본격화되는 1개월 차부터 서서히 나타나요. 시술 주기는 피부 재생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4에서 6주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시술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CO2 프락셀 시술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철저한 관리와 휴식이 필수입니다. 시술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어서 최소 일주일 정도는 일반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 사용은 피해주시고요.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순한 성분의 재생 크림만 충분하게 발라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프락셀 후에 피부가 붉어지고 딱지나 각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절대로 손으로 떼거나 문지르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모든 시술은 이렇게 후관리까지 정성스럽게 해주셔야지 시술이 완벽하게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O2 프락셀은 다른 모공 시술에 비해 피부 자극이 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거나 얇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피부가 두꺼우면서 깊은 흉터 또는 넓고 단단해진 모공이 두드러지는 분들한테 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모공 시술의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졌을 때 CO2 프락셀로 좀 더 확실한 개선 효과를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훨씬 아껴주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모공의 종류와 모공 타입별로 가성비 시술 3가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기름으로 번들거리는 가로 모공은 스킨보톡스, 힘없이 처지는 세로 모공은 포텐자, 그리고 흉터처럼 깊은 모공은 CO2 프락셀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좋은 피부, 생기 있고 잡티 없이 매끄러운 피부는 절대 거저 얻어지지가 않아요. 피부는 내가 신경 쓰고 공들인 만큼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 피부가 좋다고 해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피부는 좋을 때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평소에 잘 몰랐는데 갑자기 모공이 눈에 띄었다? 즉시 모공 관리를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모공이 깊어지고 딱딱해진 후에 병원에 오시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개선되는 정도도 접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뭐 네이버,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게 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내 피부에 맞는 올바른 투자를 한다면 10년 뒤 내 모습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무조건 비싼 시술이 아니라 피부 타입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돈 그리고 시간까지 아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모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 피부가 좋아지려면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